네, 현재 시각 8시 23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국제문 전문가님 모시고 조금 면밀하게 글로벌 핫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현재 이제 글로벌 핫 이슈 통해서 알아본 기사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쭤볼 게 바이든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전면적인 경제적 지원을 좀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무려 136억 달러를 포함한 정부 자금 지원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쪽에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였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건 지원했다는 점. 그러면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번 기회에 어떤 러시아의 어떤 고립, 네. 결과적으로 어떤 그 미국과 어떤 서방 체계의 네. 이런 그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들은 네. 한편으로 봐서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먼저 뭐 선제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라면 네. 다른 쪽에서는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과연 미국이 아직까지도 어떤 그 지원 힘이 있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은 역시 어떤 미국에 대한 건재, 우월함을 상당히 좀 표명했다는 점이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러시아에는 경제 제재가 들어갔고요. 우크라이나에는 경제적 도움을 가하면서 이제 서방 세계들이 조금 도움의 손길을 내비치면서 이번 사태의 진전을 조금 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로 저희가 함께 봤던 거는요. 미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16일 FOMC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 금리가 인상이 될지 이것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지금 경기 후퇴 가능성 때문에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져가고 싶을 내용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를 대폭 올려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먼 예로 이런 사태가 과거에 크게 두 번 있었는데 한 차례에서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올렸다가 네. 전 세계가 무역 쇼크, 대공황이 오는 상태가 한 번 있었고요. 네. 또 한 차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FOMC 의장이 끝내는 금리 인상을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네.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을 가졌었죠. 그러면서 시장을 안정시킨 스탠스인데 지금 시장이 큰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후퇴 가능성, 네. 여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또 터졌고요. 또 뭐 전일 발표된 코로나에 대한 확산 때문에 뭐 중국이 네네. 일부 폐쇄 이런 점들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세계 경기가 더 힘들게 가져가는 이미 경기 후퇴 가능성이 염려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가져가서는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구조가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진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물가 지표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겠지만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딜레마를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이슈가요. 이제 백악관에서 그 코비드 자금 지원을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 미국 전염병 퇴치 자금은 바닥날 것이다라고 조금 강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어떤 그 가뜩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경기 펀더멘탈이 우려스러운데 뭐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뭐 자금이 상당히 좀 축소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 지원해야 될 자금이 지금 뭐 메말라가고 있고 이런 점들인데 뭐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3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확진자 발표, 네. 백악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금 지원 법안, 미국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친환경 이런 쪽에 자금을 지원해서 어떤 경기 회복에 앞서야 되는데 이런 전염병 퇴치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바닥날 것이다. 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어떤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뭐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함께 좀 극복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게 미국 오미크론 전염세가 한불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주가도 같이 급등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조금은 생소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시그널들이 이런 그 코로나의 어떤 그 마지막에 안정감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몇 차례 상승을 시도했는데 다시 한번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과 함께 빨리 좀 백신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점들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어쩌면 금리 인상 스탠스를 사실상 천천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점들도 여러 가지 꼬인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들이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점들, 주가에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 이런 점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조금 좀 가슴이 철렁했던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인플레 압력에 의한 거라고 조금 분석이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2번 인상을 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치 않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사태, 자, 이런 점들과 함께 러시아 쪽에 그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망간 이런 쪽인데 어쩔 수 없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품, 니켈 가격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치솟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자동차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인데 안타깝게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도 드디어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점들인데 한편으로서 이런 점들이 아쉽기도 합니다. 이 성장성이 가장 큰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어쩌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5, 6년까지도 지금 앞서는 상황인데 실적 가이던스는 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그 인플레 압력에 따라서 마진 축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과 함께 소비자 가격 전가 이런 점들인데 결과적으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들로 인해서 기업 실적에 또 한 차례 그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조금은 이제 전망이 좀 좋다고 하는 일각의 시선들도 있지만요.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 인상을 발표했음에도 또 한편 자동차나 또 2차 전지 주가가 최근은 약세를 좀 지속을 했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추세는 어떻게 좀 이어져 나갈 것 같으신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는 수익성, 그다음에 매출액 이런 점들은 분명히 큽니다. 5, 6년 전 이후까지 상당히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실적 가이던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의 메이저 매니저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만 상승했다라고 관여할 정도로 무려 2년 이후에 심지어는 3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미리 땡겨서 올렸습니다. 근데 금년 초부터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시그널이 대두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적은 확실하게 기대되는데 인플레 압력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상황에서 실적 가이드에서 약간 이제 주춤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에 따른 원재료 가격의 상승 이런 점들에 인해서 2차 전지 수익성이 약간의 좀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점들에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점들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이 상당히 멀어질 것 같지만 그 경기 회복과 함께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을 보인다면 그래도 이런 주가들은 상승 기대감을 상당히 무르익는 측면을 보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함께 주가의 단기적인 압박은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 스탠스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인플레 압력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지만요. 앞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주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전망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밤에 마감한 우리 해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뉴욕 증시 좀 보면은 오랜만에 빨간불이 좀 예쁘게 켜져 있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지금 투자 심리적으로 안 좋은 뉴스만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에 대한 조그마한 이슈에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침공의 빌미 이유를 제공했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이제 드디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우리는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쪽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나토 가입의 불가능을 언급했기 때문에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들과 함께 시장이 반등을 모셨다는 그런 점들 첫 번째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의 금리 인상을 과거에는 어떤 그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 전까지는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금리 네. 인상부터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과연 어느 정도 세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가 지표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가 지표가 안정을 보인다면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져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시장 해석할 텐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떨어졌다. 네.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 아닌가, 네. 고점이 아닐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어떤 그 상승적인 시그널을 보였다. 여기에 라가르드 22 총재 같은 경우도 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 우려감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네,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물가가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또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 더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가 우려 때문에 금리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라가르트 총재의 어떤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네. 물가적인 어떤 안정감 이런 점을 보인다는 점들은 FOMC 쪽에서도 이제 좀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신작에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끼쳤다 이런 점들인데 또 한 차례 걱정스러운 점들은 이제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서 네. 또 중국이 다시 한번 어떤 도시에 대한 셧다운, 폐쇄 이런 점들인데 자 이런 점들을 또 세게 가져간다면 다시 한번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증폭될 텐데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지만 지수가 이런 점들은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불가능 언급으로 사태 해결에 기대감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 때문에 부담이 올 수도 있겠지만요. 나가르드 이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점진적 감소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지만 중국 등 현재 코로나와 사상 최악의 사태를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유럽 국가들도 있겠고요. 이런 사태들이 좀 더 악화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쪽에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유럽 증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는 좀 하락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적인 펀더멘탈, 특히 이제 지금 러시아 문제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나토 가입을 불확실성을 언급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가식적이다. 뭐 그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크림반도를 비롯한 땅은 자기들한테 내놔야 된다. 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과 함께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어떤 나토 가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런 뭐 전쟁 추가적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네. 어떤 서방 세계 쪽에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뭐 추가적으로 뭐 도와달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네. 한편으로 봐서는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들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 지표가 보여준다 하더라도 역시 이제 이런 점들이 조금 더 길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특히 어떤 그 러시아의 자국에서 생산하는 원재료의 수입의 어떤 수출에 대한 중단 이런 점들 자 이런 점들이 시장에 대한 가장 우려스러운 점들인데요. 결과적으로 과거에 1970년도가 이런 내용들과 함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땅에서 나는 생산물은 우리가 생산하겠다.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 네. 각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만 살겠다 이런 점들이 나온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은 이제 과거의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편으로 봐서는 우려스러운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들이 뭐 지속된다면 주가가 지금 바닥이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네. 더 바닥을 노리는 이런 점들이 우려스러운데 결과적으로 과거에 그런 어려운 수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쩌면 다시 한번 되돌리기가 싫다 이런 점들이 어떤 세계의 한 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은 단기적으로 되지만 좀 길게 보면
안정감을 차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하락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시아 지난 전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니케이 지수만 홀로 보합권에서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혼조세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특히 뭐 상해라든가 홍콩 주가가 큰 폭으로 추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중국 주가 주식이 이제 미국에 상장된 일부 기업들의 어떤 네. 상장 폐지 가능성 그리고 특히 홍콩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상해가 최근에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일부 도시의 폐쇄 우려감들 네. 이런 점들이 시장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 쪽에서도 이제 뭐 중국이 뭐 러시아 쪽에 다시 한번 도와주겠다는 그런 우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우려감들 네. 이런 점들과 함께 외국계들의 어떤 자금에 대한 미국으로 이동하는 모습들 그래서 좀 특히 상해라든가 홍콩 주가가 큰 폭으로 추락했는데 이런 점들 시그널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러시아 문제라든가 연관되는 모습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우호적인데 특히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떤 상해 도시에 대한 폐쇄 이런 점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빨리 마무리돼야지 안정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네. 결과적으로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금까지 어떤 과거 신흥국에 대한 자금이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이런 점들과 함께 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국 전체적으로 미국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자금의 어떤 이동은 선진국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어떤 선진국 미국 쪽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때 먼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들,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봤는데 어제 푸틴이 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조금 강한 발언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뭐 언제까지 지금 예상보다는 상당히 길어진다. 네. 러시아가 과거보다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닐까? 뭐 그런 내용들.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 이 정도면 이제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한 점들이 바로 러시아의 핵입니다. 네. 말 그대로 러시아에 이제 핵이 시작된다면 이제 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것 같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은 또 한 차례 바닥이 아니라 또 한 차례 바닥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당히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사실은 해서도 안 되고요. 뭐 사실상 지금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는 경우인데 이런 점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랐고 만약 이런 점들이 뭐 크다면 지금의 어떤 시장에 대한 시그널들 어느 정도 FOMC 어떤 해석도 아니고 어떤 물가 지표도 일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피크아웃 가능성 시장의 지표는 서서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바닥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겠는데 여기 어떤 그 푸틴 러시아의 핵 이런 내용이 터진다면 네. 시장은 답이 상당히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어떤 해답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빨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일종의 푸틴이 이제는 공공의 적이 좀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명 국가 부도 위기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올라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교롭게 이번 주에 한쪽에서는 미국의 FOMC가 과연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예상이 됐는데 네. 어느 정도 올릴까 그리고 빨리 올릴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감들 사실상 이런 부분은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원망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그렇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부러 디폴트를 낼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러시아의 자기네 나라의 어떤 적대적인 나라를 일부러 뭐 갚지 않으면서 힘들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뭐 디폴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의 스탠스에 부담을 주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네. 3월 말까지 계속해서 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네. 뭐 달러로 갚지 않고 뭐 자기 돈으로 갚겠다. 그쵸. 뭐 오히려 뭐 디폴트를 인정하는 꼴인데 음.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된대. 이런 점들이 네. 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 지금의 어떤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바닥을 네. 다지면서 이제 하반기로 올수록 서서히 상승해 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네. 뭐 러시아의 문제가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전쟁 우려감,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디폴트 가능성, 분명히 네. 시장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크지만 네.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점들은 그래도 조금 길게 본다면 어느 네.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러시아 핵이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모두의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 저희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요 지난 장은 또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시장에 대한 러시아 문제, 이에 따른 공급망 축소,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따른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원료를 끌어다 쓰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만들어 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주식을 팔고 이동하는 가운데 네.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안타까운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점들이 이제 반등을 보이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문제의 안정과 함께 원재료를 싸게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네. 상승폭이 좀 적어야 되는데 네. 이런 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전일 어떤 미국의 반등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반등은 예상되지만 여전히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이라면 상당히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단기적인 측면이라면 여전히 시장을 보고 그 트레이딩 플레이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4월달 다음 달에 세계 암학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드디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암학회에 출연하는 여러 가지 그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유한양행, ABL 바이오가 지고 있는데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 다음 달에 4월에 있을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다음 달에 열린 미국의 암학회에 이제 그 같이 출연을 하게 되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 그 면밀하게 좀 심도 있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의 투자 전략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